이 3단계를 따라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웸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강연에서도요,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엄마랑 얘기 좀 할래? 직장에서 자네 나랑 얘기 좀 할까? 이런 경우 우리가 긴장을 하죠. 어찌됐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요, 얘기입니다. 얘기라는 단어는요, 줄임말입니다.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이야기의 줄임말입니다. 이야기, 영어로는 무엇이죠? 스토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잘하든 일상생활에서 말을 잘하는 것은 결국 스토리텔링을 잘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변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 참 스토리텔링을 잘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얘기하는 것, 즉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다 보니 말을 잘하고 싶다면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마케팅에 있어서도 화두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스토리가 없다면 조금 덜 끌립니다. 명품들도 마찬가지고요. 루이비통이 왜 유명해졌는지 여행 가방에 대한 생각을 바꾼 그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사회적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빈민들의 무너진 집에서 목재를 가져다가 그곳으로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판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이다 보니 별로 예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꽤 비쌌습니다. 제 기억에 4, 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목재를 옮겨오고 가공하고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첨단 소재의 멋진 디자인에 기존 스마트폰 케이스보다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빈민들을 돕는다, 빈민들에게 힘이 되어준다라는 그들의 스토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사회에서의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하는 능력을 키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을 잘하려면요, 먼저 주제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을 한번 묘사를 해볼까요? 뭐부터 묘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한번 쭉 얘기를 해보십시오. 지금 잠시 이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보이는 대로 한번 쭉 묘사를 해보세요. 쉽지 않으시죠?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좀 모호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댁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한번 묘사를 해보십시오. 저희 집 같은 경우는요, 현관문을 열면 오른쪽에 하얀색으로 된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TV 밑에 1단짜리 서랍장이 있습니다. 가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 TV장 옆에 나무로 된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TV를 향하여 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방마다 옷장들이 있고요. 저의 침실에는 또 책상이 있고 그 옆에 제 아내의 화장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제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말을 하기가 명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일관된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먼저 정하셔야 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미지네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네이션이라는 것은 내가 말하려는 것을 눈앞에 펼쳐서 상상해서 보면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 왔듯이요, 영어는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보지 않고는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서양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Joseph, you know, my hometown is a little bit far from London. 이러면서 사람과 시선을 정확하게 마주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안 듣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상적인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눈앞에 굳이 펼쳐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물질로 생각하다 보니까 눈앞에 펼쳐서 보지 않는다면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눈앞에 펼쳐서 보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시선을 맞추기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을 이미지네이션을 하고 보면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지 않는 곳, 지금 사무실에 계시다면
집에 대해서, 집에 계시다면 학교나 사무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 눈앞에 그 공간을 그리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제를 정하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내가 말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네이션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 이미지네이션을 한다는 것은요, 사실 이렇게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홀로그램을 보면서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 배우가 정말로 홀로그램을 보면서 연기하진 않았지요. 촬영을 할 때는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홀로그램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연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처럼 눈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상상하고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일관되게 이야기를 잘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눈앞에 보였다고 해서 말을 그냥 다 잘할 수 있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것이 영어 문장의 틀이 되어주는 메이트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것에서 마스터, the floor color 하고 내가 말하려는 것, 그 floor color라는 것, 마스터를 잡고요. floor color가 동작을 하는 것인가? 동작을 하진 않죠. 이 floor color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를 표현하는 비동사를 써서 the floor color is, floor color가 어떤 상태이다, target white 라고 문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MAT로 표현하지 못할 문장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요, 스토리텔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주제를 정하셔야 됩니다. 주제를 정해서 내가 무엇을 말할지를 명확하게 하신 다음, 두 번째,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눈앞에 그리셔야 하죠. 그 눈앞에 그린 것을 보면서 세 번째, 메이트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단계를 따라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을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3단계는 사실 영어에만 해당되진 않습니다. 모든 언어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한국어로도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 단계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의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해내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영어로 표현하는 그날까지 웸스와 함께 cheer up! 오늘은 여기까지. That's it for today!